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행보에 대해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지적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이번 사건도 또 한 번 이렇게 정쟁화로 좀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난의 정쟁화잖아요. 예. 무슨 사건, 사고만 생기면 그거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정치적인 이유를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 참사의 정치화, 재난의 정쟁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민주당 분들이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그, 예를 들면,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갔기 때문에 마치 네. 이번 그 사태가 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처럼, 재난이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가를 보세요. 그 어떤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뭐에 따라서 결과가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갔으니까 이번 참사가 벌어졌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기본으로 초등학생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알 거예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간 것은 뭐 외교적인 일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졌던 거고 이번 참사는 이 그 슈퍼 엘니뇨인가 뭐 이것에 의해서 기상 변화에 의해서 게릴라 호우가 일본과 우리 지역 남쪽 지방을 휩쓸었기 때문에 벌어진 건데 네. 이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의 수법이 뭐냐면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이태원 참사일 수도 있고, 그게 이번에 어떤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그 원인을 과학적인 근거로 따져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 그 원인을 막 마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마녀 사냥이다. 네, 대부분 그거는 장관 때문이고, 네. 그거는 대통령 때문이고. 예. 그 결과가 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그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른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치적이고 정서적인 걸로 전환을 시켜갖고 그것을 대통령과 장관과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뭐랄까 쉽게 속아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워낙 그 정서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니까. 사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역대급 폭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년 내내 내릴 비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이번 그 주말 동안 한순간에 내렸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이런 그 뚝이 무너진 일도 있었고 또는 이제 경찰이 잘못 출동한 일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원인을 찾아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결과는 벌어졌고 역으로서 이제 그 원인들을 정쟁화해서 찾다 보니까 그 최근에 그 김의겸 의원 발언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망언이 나왔고 결국에 또 사과하는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발언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자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네. 궁평동 지하차도로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굉장히 가슴에 이제 막 그 소금을 뿌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이제 금방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의겸 의원은 그 마음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증오심, 저주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걸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냥 뭐 기승전 뭐든지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들을 따질 그런 이성적 판단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그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새벽까지 노래를 부르고 예. 술을 마셨다는 그 기네스북에 오를 같은 그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그리고 지난번에 뭐 다른 의원들도 그 영부인에 대해서 조명 촬영을 했다고 네.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얼토당토하는 주장들을 막 하는 거는 이분들이 그 증오심에 눈이 멀어서 마치 무슨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나오는 어떤 그 주인공들처럼 그 증오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성적 판단 회로가 전부 다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건 뭐
김의겸 의원이 대표적이지만 장경태 의원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저변에 흐르는 일반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를 묶은 그 양평 고속도로 건도 사실 김의겸 의원이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현장에 가서 뭐 게이트를 이건 게이트다. 빨리 이제 뭐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이 지금 며칠도 안 가서 또 이러한 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결국에 이 어떻게 보면 재난의 경우에는 좀 당을 넘어서 좀 합심해서 이런 사태 수습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좀 어떻게 다른 나라 예. 다른 나라 그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2006년도에 워싱턴에 특파원을 할 때 그때 예. 그 까트리나 허리케인이 몰아닥쳐서 뉴올리언스가 거의 정말 박살이 나고 그랬습니다. 예. 그 뉴올리언스 제방이 무너졌거든요. 네. 제방이 무너져서 거기가 저지대예요. 근데 제방을 쌓았는데 제방이 무너지니까 막 물이 닥쳐서 예. 그 6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어요. 도시 전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린 거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약 150조 정도의 피해가 났어요. 어마어마하네. 네,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죠. 근데 거기에 이제 당연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우리처럼 아메리카 넘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 최고의 나라다라고 자랑하는 국가에서 이게 있을 수 있냐라는 비판들이 물론 있었죠. 네. 물론 있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FEM의 FEMA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재난청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재난청이 까띠리나 예보를 잘 못하고 네. 제방이 위험하다는 어떤 그런 신호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비슷한 여러 가지 얘기들 네.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 언론은 그거를 가지고서 뭐 당장 저놈을 잘라라 뭐 누가 문제다 대통령이 책임져 대통령 얘기는 뭐 손톱 갖고 나오지도 않고요. 예. 거기다 뭐 주지사가 책임져라 뭐 일단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빨리 수습을 하자. 네. 이거에 되게 총력을 맞추더라고요. 기본 틀이.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9.11 때도 마찬가지예요.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도, 나중에 이제 백서에서 드러났지만, 9.11 테러는 FBI하고 CIA가 서로 정보 교류를 안 하고, 부서들끼리의 경쟁, 독점주의, 이런 것들이 발단이 돼서 결국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어마어마하게 쌍둥이 빌딩이 테러리스트에 몰고 비행기에 의해서 폭파돼서 무너지고 네. 그냥 그 자리에서 3,000명 이상이 직사하는 그런 끔찍한 재난이 벌어졌지만 미국 사회에서 그걸 놓고 뭐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저놈을 잘라라 저놈을 청문회 세워라 단두대로 보내라 이런 얘기하는 걸 못 봤어요. 네.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부시 대통령 그때 마이크 들고 가고 무너진 그라운드 제로에 가서 우리 다시 갑시다 이렇게 소리쳤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 때 챌린저호가 우주선이 그 여러 명의 그 민간인 그때 대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사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 태우고 올라가다가 그냥 온 국민 그리고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공중에서 폭발을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안타까운 희생이 생겼지만 우리의 미래 우주에 대한 그 전진은 계속될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명연설을 했죠. 오히려 미국은 그런 재난 앞에서 온 국민이 단결을 해서 야 우리가 이 재난에 지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이것을 더 좋은 단계로 다음에는 이런 그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예. 이루고 그 방향을 유도하는데 언론도 애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정쟁화시켜요. 네. 정쟁화시켜서 그 모든 거를 대통령, 그다음에 장관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현장 실무 책임자인 그 경찰 혹은 구청, 시청, 도 여기까지 직접적인 어떤 업무 관계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뜬금없이 다 대통령과 연관시켜요.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진 것도 이거 장관과 대통령의 문제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한테는. 네. 모든 것을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의 희생양을 찾고 정치적 희생양을 찾아서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앞으로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네. 어떤 그런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게 아니고 손가락질하다가 또 다음 사건이 터지면 글로 확 가버리는 네. 그래서 그 이전의 사건은 다 잊어버리는 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네. 결국 지금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주민분들일 것이고 지금 순간에서도 수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수색과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냥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윤석열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넘기는 것이 과연 그 지역 주민분들을 위한 정말 이 최소한의 위로도 되지 않는 이러한 참 무책임한 발언들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요, 적어도 국방,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 대처를 하자.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거든요. 합의가 있었어. 근데 지금 민주당은요,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난 것도 잘못,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것도 잘못, EU 그 회의에 간 것도 잘못, 나토 회의에 간 것도 잘못, 우크라이나를 간 것도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대통령의 외교 정책, 국방, 안보 정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문제라고 하면서 뒷다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어도 국익과 관련된 부분은 그걸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 그걸 정쟁화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금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특히 이번에 또 이제 민주당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이제 논란을 또 이제 같이 끼워와서 재난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비판이 또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에코백을 들었는데 그 안에 명품 샤넬백을 숨기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그 민주당의 이 청년 어떤 단체의 부의장 그리고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위원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약했던 94년생 이제 이런 정치인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거를 사실 어저께 CBS 그 노컷 뉴스 갔다가 예. 그 방송하는 중에 그걸 봤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무슨 뭐 에코백 안에 500만 원이 넘는 샤넬백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면서 그게 막 그 짤로 예. 영상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네. 막 돌고 있던데 오늘 지금 당사자가 알고 보니까 그건 내가 좀 잘못한 것 예.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정정을 하고 해명을 하는 글을 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SNS 시대의 어떤 명함이기도 한데 네. 일단 올리면 네. 전 세계로 다 퍼져버려요. 네. 그리고 그 퍼지고 나면 다음에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먼저 야 그게 무슨 뭐였대 샤넬백이었대라고 퍼진 것에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도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한테 도달하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자극적이고 나쁜 뉴스는 네. 빛의 속도로 퍼져가지만 네. 그거를 해명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그 분명히 저는 기억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SNS에서 가짜 뉴스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서 그걸 공당의 그 정치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이런 가짜 뉴스를 대놓고 생산해내는 그런 진앙지처럼 지금 뭐랄까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당장에 지금 김의겸 의원이 했던 그 수많은 거짓말 네. 뭐 이런 것만 봐도 그렇죠. 그 박대출 의원이 좀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떴다방 같다. 그러니까 이 치고 빠지는 한번 해서 떴다방. 예, 한탕 해먹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로 이게 쓱 자리를 빼가지고선 책임을 지지 않는 떴다방식의 이런 가짜 뉴스 살포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참 이번에 그 안에 있었던 뭐 샤넬백의 뭐 모양과 김건희 여사 안에 있었던 파우치의 모양이 비슷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유심히만 보더라도 그 마크의 문양이나 이런 게 틀린데도 불구하고 왜 그 박영훈 그 부의장은 이렇게 좀 혼동이 됐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의 이런 정치 이력을 봤을 때 이번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좀 청년인 것 같아요. 94년생이고 이런 이력들이 이제 정치에 나가려는 이제 이력들을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내가 한번
뭐 히트를 한번 쳐보겠다. 이러한 욕심이 그 박영호 의원의 이제 눈을 멀게 해서 결국에 이 전혀 상관없는 파우치를 샤넬백으로 착각하게끔 이 스스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곧바른 또 이 가짜 뉴스를 인정함으로써 또 한번 이런 떴다방의 이런 또 폐해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뭐 그런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너무나 그 진짜 같아서 예. 막 사진을 들이대는데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예. 저도 어저께는 이게 진짜인가? 이거 진짜라고 상당히 문제가 있네. 아, 당연하죠. 라고 진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자기 스스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아유. 네. 결국 뭐 김의겸 의원 발언부터 해서 박영훈 이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한번 때리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이게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러한 여태까지 이런 식의 정쟁화가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받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나도 해도 문제 없겠지. 사과하면 다 끝나겠지. 그렇지만 본인의 이런 팔로워들을 통해서 모든 기사들이 다 퍼져나가고 그 뒤에 이렇게 사과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보상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요. 모두가 합심해서 이번 이런 안타까운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수습이 먼저이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부를 때릴까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없는 정치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정치의 천박함,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식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국회 가면 가짜뉴스 벌금 1억씩 때리는 법 좀 발해달라는데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사실 명예훼손법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판사님들께서 우리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때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 때려요. 네.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로 그리고 의도적인 거짓말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들에 대해서 아니 검사를 사칭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자하고 같이 PD하고 같이 가서 그 전화 걸어서 거짓말하고 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온 나라니까 네. 이분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면 네. 지금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무슨 당대표를 해가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들이 제대로 정말로 그 엄중하게 처리해야 될 법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 금융 범죄, 이런 새빨간 거짓말 범죄, 위증죄 이런 건 정말 외국 같으면은 그 obstruction of justice, 그러니까 사법 방해죄라고 그래서 네. 아주 엄하게 처벌을 받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요.